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 800제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이 됐죠? 좀 빠르게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풀면서 해결해 가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당연히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질문도 하시면 됩니다. 질문 같은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역시 들어가는데 41번부터 당사자인데요. 당사자는 누가 있습니까? 검사와 피고인이 있죠. 근데 우리 사실 검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뉴스 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래서 피고인 거 위주로 좀 더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피고인 해가지고 있는데, 자, 거기에 44번부터 46번까지 내용이 이제 피고인과 관련된 얘기인데, 가볍게 먼저 개념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피고인이 있죠. 피고인은 이제 공소 제기된 자를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검사에 의해서 공소 제기된 사람이죠. 진범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기소만 되면 무조건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피고인이 있죠. 자, 공동 피고인은 심판받는 이제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죠. 수인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석에 여러 명이 앉고 있어요. 그러면 다 그냥 공동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공동 피고인이라면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꼭 공범이어야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공범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공범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같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병합 기소될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관련 사건일 필요도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같이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그 공동 피고인은 다시 여기서 공범일 필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자, 공범인 공동 피고인과 그다음에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이 있죠. 자, 공범인 공동 피고인과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범 같이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다음에 공범 아니어도 얼마든지 피고인이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중에 증인이 나오죠. 증인이 나오는데 나온 김에 한번 할까요? 이쪽은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은 당연히 증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증인이 안 되죠. 증인이 될 수 없죠. 하지만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되니까 뭐 하면 됩니까? 바로 변론을 분리하면 증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자, 증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공동 피고인과 관련돼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 우리 검사건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뭘 본다? 공동 피고인데 44번 정도 한번 가볍게 볼까요? 44번을 들어가 보면은 첫 번째 공동 피고인이란 동일한 심판 절차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수인의 피고인을 말한다.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공동 피고인은 단지 심리의 병합을 인하여 수개의 사건이 동일한 법원에 계속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공범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자, 공범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다 맞네요. 그다음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4번은 다른 얘기죠. 공동 피고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 피고인의 효력이 있냐? 그런 효력이 미치면 안 되죠. 각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공소 제기 효력은 피고인에게만, 당의 피고인에게만 발생합니다. 효력이 있고요. 다른 공범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에 대한 예외로서 공소시효 정지만 다른 피고인에게도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 공동피고인에서 세 문제 나와 있는데 가볍게 이렇게 알아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가느냐? 바로 이제 피고인의 내용을 들어가는데 자, 47번이 이제 잘 나와 있죠. 피고인의 특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피고인의 특정에서 있는데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다? 이제 성명 모용을 얘기하는 거죠. 자, 피고인 첫 번째로 얘기하는 이제 성명 모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갖다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모용자가 있고 피모용자가 있죠. 자, 모용자, 이름을 도용한 사람이 있겠죠. 그 다음 뭐다? 도용당한 사람이 있겠죠. 피모용자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을 이제 우리가 형식적 피고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자, 실질적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실질적 피고인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모용자에 대해서 이제 요 사람이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소제기효력은 누구에게 발생한다? 자, 모용자에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표시는 이렇게 돼 있고 표시는 이쪽이 돼 있고 실질은 이쪽이잖아요.